2012년 11월 늦은 가을, 우리는 지난 학기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블랙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지난 5학기 동안 블랙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이 블랙보드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지, 무엇을 개선하였으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프로젝트를 부탁하게 된 거죠. 우리는 먼저 블랙보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기로 했다. 나는 그게 제일 좋던데, 왜 그 막 오프라인 상에서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 블랙보드 쓰면서 내가 쓴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뭐 이번 수업 때는 막 친구 한 7, 8명 정도도 사귈 수 있었어. 난 학기 초에 내 글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준 친구한테 가서 고맙다고 말한 적도 있어. 지금 되게 친하거든? 근데 그거 얘랑 나 얘기다? 자신의 글에 기분 좋은 댓글이 올라오면 누구나 기분 좋기 마련일 것이다. 이것이 블랙보드에서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 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도 배워야겠다 자극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발전해 나가는 것도 느끼고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 블랙보드에서는 내가 블로그나 학습 성찰을 쓰면 사람들이 좋은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또 가끔씩 교수님도 내가 쓴 글에 관심이랑 뭐 격려 코멘트 같은 것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름 용기 얻어서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보드 덕분에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 블랙보드의 토론방, 그리고 위키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만의 시각을 갖게 되잖아. 내 삶과 또 졸업 후에 내가 속하게 될 조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 갑자기 노공자 오빠 생각난다. 수업 때 배운 거 막 사서삼경처럼 막 풀어가지고 학습 성찰 쓰고 그랬잖아. 그 오빠 글에 뉴 뜨면 맨날 먼저 찾아서 바로 읽고 그랬어. 교수님도 막 맨날 프린트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 보여드리고 그러셨대. 3명의 길을 걸으면 그중 2명은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블랙보드에서 우리는 수십 명의 스승을 매일 만나게 된다. 이것이 21세기 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협력학습이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사실 내가 좀 기계치라서 오죽하면 별명이 할매란 말이야.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운받아야 되고 블랙보드 사이트에도 계속해서 접속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내같이 좀 IT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블랙보드가 가끔 막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SNS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막 내가 쓴 글에 누가 댓글 달았을까, 뭐 아니면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자꾸 접속하니까 막 재밌어져. 예전에 조모임 하려고 하면 서로 멀리 살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었는데, 블랙보드에 있는 웹 컨퍼런스를 하면 실시간으로 조모임 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스마트폰 기기에서도 블랙보드를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겐 큰 매력이었다. 블랙보드를 사용한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못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 영상이 블랙보드에 올라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수업 전에 읽어야 될 자료랑 학습 과제도 많고 또 끝나고 나면 학습 성찰도 써야 되는데 저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우들이 작성한 글을 읽거나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은 저와는 다른 생각이나 관점에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나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희들 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읽거나 토론을 하다 보면은 다른 관점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만의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항상 창의적 인재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블랙보드의 장점은 어떤 테크놀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재미, 감동, 따뜻함, 그런 것 같아요. 취업 전사에 뛰어든 4학년으로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 힘들다는 내용을 학습 정찰에 올렸더니
격려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블랙보드에서 우리는 때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재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스마트 퀴즈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퀴즈를 20점 맞았거든요. 근데 그런 굴욕을 안겼지만 굉장히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시험 문제 중에 교수님께서 해외여행 중에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문제가 교수님과 닮은 꼴인 연예인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2번을 찍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수업에 비해서 다른 학우들이나 교수님이랑 친해지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80명이나 되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 이름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수업 시간에 불러주셔서 좀 많이 놀랐어요. 몇 년 전 미국 대학의 학생 만족도 조사로 유명한 노엘 레비치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니즈 중 교수로부터의 인디비주얼 어텐션이 꽤 상위로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보드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비롯하여 자신의 꿈이나 힘든 일, 고민거리들을 게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인디비주얼 어텐션을 할 수 없지만 블랙보드를 통하여 학생들과 보다 인간적인 교류, 또 정서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수업에 비해서 우선 할 게 많다는 게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 수업마다 피드백 형식으로 학습성찰도 해야 되고 사전 과제, 사전 리딩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알바나 과외 같은 걸 하는 학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고 평가 보고서를 내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수님과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하고 말을 소통을 하는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수업을 추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블랙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대부분 학습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약 2~3시간을 써야 할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해서 블랙보드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저널, 토론방, 위키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에 총점 2000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중간고사를 안 봅니다. 그리고 평소 점수 관리를 잘 하는 학생은 기말고사를 면제해 줌과 동시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죠. 블랙보드를 다 같이 사용하였지만 느낀 점은 이렇게 전부 다 달랐을 줄이야. 이번엔 블랙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블랙보드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이거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렇죠. 몇몇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학생들에게는 블랙보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야 했다. 실시간 강의 기능이 있어요. 아, 진짜 저 블랙보드 강의가 그렇게 좋다 그래갖고 이번 학기에 꼭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희망 과목 담기를 했는데도 한 30초 되니까 강의가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못 들었거든요. 이들에게 블랙보드는 꽤나 지적인 장난감처럼 보이나 보다. 물론 앵그리버드 스페이스만큼은 재밌지 않을 테지만 하지만 같은 재미라도 블랙보드와 게임은 다른 점이 있다. 블랙보드는 지적 투자 활동이고 게임은 감정적 소비 활동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블랙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려니 문득 블랙보드를 쓰는 다른 학교가 궁금해졌다. 혹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린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지난 수천 년간 교육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즉 교수는 강의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식의 전달 부분은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응용 부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기에 교실에서는 집중하게 되면서도 교수의 시간이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반 정도로 줄면서도 이제까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추구해 볼 수가 있다. 저는 레포트라는 거에 아주 대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레포트를 내고 제가 온라인으로 레포트를 바로 받아서 거기서 채점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레포트 낼 때 요즘 제일 중요시되는 표절 검사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한테 표절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서 좋고요. 사이버 러닝을 통해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 목적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더 들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파괴적 정보 기술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서서히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새로운 교육의 방법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보드는 성적 입력만 하면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표값, 중앙값이나 평균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성적이 현재 어디쯤 된다는 것까지를 자기만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한국에도 많은 LMS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LMS들을 보니까 주로 동영상을 올려서 보는 그런 수준의 LMS였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블랙보드를 쓰면서 블랙보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영어로 모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원서를 바로 이렇게 블랙보드에 탑재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상에 방을 마련해 놓고 위키나 저널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온라인상에서 토론이 가능하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두 번 만나서 주제를 잡고 나면 온라인상에서 각자 개별 작업이 가능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블랙보드를 쓰려면 우선 내가 하는 과목에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해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코र्스 리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과목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블랙보드를 쓰는 이유는 학생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이거 몇 번 클릭 몇 번 했더니 되더구나. 블랙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대학에서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기대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삼 바람직한 대학에서의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교수님들께서는 모두 강의에 열정적이시고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교재도 하버드나 스탠포드 학생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교재이다. 그러나 블랙보드를 통하여 우리가 느낀 단 한 가지는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세스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교재 외에 다양한 읽는 자료, 보는 자료, 듣는 자료를 통하여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토론, 위키, 블로그, 저널 활동을 통하여 다른 학우들로부터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블랙보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우리는 즐거운 걸까?